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일리지는 총 8만 마일밖에 없어서 원래 생각에는 그냥 유럽 한번 왕복하면 없어질 줄 알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2개 국가를 스탑오버 여행을 하고요. 또 추가로 마치 보너스처럼 파리랑 제다 2개 도시를 더 여행하면서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마일리지의 효율성을 확 높여버린 거예요. 딱 한 가지만 유의해 두시면 티켓 구하실 확률을 크게 높이실 수 있습니다. 제 영상을 오래전부터 시청하신 분들 아니면 비행기를 많이 타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해드릴까 해요. 제가 영상에서 레이오버 여행이란 표현을 필요할 때마다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끔씩 어떤 분들께서 댓글을 통해서 레이오버 여행이라고 말하는 게 듣기 거북하다 그러시면서 스탑오버 여행이지 왜 레이오버 여행이라고 하냐 라는 내용의 댓글을 남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레이오버 여행이라고 했는지 과연 제가 영상에서 했던 표현이 틀렸던 건지 혹시라도 이 스탑오버랑 레이오버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한테 오늘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근데 단순히 개념만 설명해 드리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가지고 끊을 때 이 스탑오버랑 레이오버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같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가장 쉽게 생각하시면요. 레이오버는 짧은 경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탑오버는 경유지에서 길게 머무는 긴 경유를 스탑오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먼저 레이오버 여행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실 때요. 직항 말고 경유 노선을 이용해서 가신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유럽의 런던을 가는데 인천에서 바로 가지 않고 베트남의 호치민을 경유해서 가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 국적기를 이용하는 경우는 드물겠죠. 그리고 외항사를 이용할 겁니다. 대부분. 그리고 베트남을 경유하니까 베트남 항공을 이용해서 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호치민에서 짧게는 2시간 아니면 3, 4시간 경유를 하시고 바로 비행기를 갈아타서 런던으로 가신다면 이게 레이오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하나 물어볼게요. 호치민에 밤 9시에 도착을 했는데 유럽으로 들어가는 다음 항공편은 그 다음날 오후 4시에 있다고 칩시다. 이 경우에는 하루 자고 가니까 스탑오버가 맞을까요? 아닙니다. 이 경우도 레이오버가 맞는 거예요. 레이오버는 짧은 경유라고 했죠. 스탑오버는 긴 경유라고 했고요. 그런데 왜 하루를 자고 갔는데 레이오버냐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충분히 긴데 레이오버랑 스탑오버의 기준은요. 하루예요. 24시간. 24시간을 넘지 않으면 레이오버라고 하고 24시간을 1분이라도 넘으면 스탑오버라고 합니다. 이렇게 호치민에 밤 9시에 도착해서 다음날 오후 4시에 출발할 경우에는 24시간을 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레이오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영상에서 하루 숙박하시면서 레이오버 여행을 하라고 하는 게 바로 이렇게 숙박을 하되 머무는 걸 24시간 넘지 말도록 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마일리지를 가지고 항공권을 발권하실 때요. 대한항공 노선에서 어떻게 레이오버랑 스탑오버를 쓰시면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마일리지를 쓰시면서 여행을 할 때 있잖아요.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대한항공의 노선을 이용하실 때는 그냥 직항 노선을 이용하는 겁니다.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한 번의 비행으로 가게 되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게 맞아요. 시간 낭비 없이 바로 목적지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힘들게 모으신 마일리지는요. 이런 대한항공 같은 국적기에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항공사가 속한 항공연합 아니면 제휴항공사에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일리지를 국적기 말고 항공연합의 항공편에다 쓰실 때는요. 국적기를 이용할 때랑은 조금 얘기가 달라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께서 가시고 싶은 최종 목적지까지 물론 직항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직항 말고 경유를 해야만 목적지를 가실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경유를 하기 때문에 좋지 않네. 아무래도 국적기를 타면 바로 직항인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게 맞기는 맞아요. 아무래도 국적기 직항 노선을 타고 바로 목적지를 가는 게 가장 편리하겠죠. 근데 마일리지 항공권을 끊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코노미 좌석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근데 특히 비즈니스 티켓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 아니면 아시아나 항공으로 예약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장거리 노선은 정말 힘들어요. 또 이코노미라도 나름 시즌일 때 그럴 때 끊기는 정말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눈을 항공연합의 마일리지 항공권으로 돌리는 거죠. 물론 꼭 이런 이유 말고도 항공연합의 좌석이 이코노미건 비즈니스건 좀 더 좋다라고 해서 좋은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이용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비자잖아요.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이를 만들어야 돼요.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직항보다는 아무래도 경유 노선이니까 좋지 않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여행을 좀 더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가는 여행이니까 좋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때 대한항공 마일로 스카이팀 마일리지 좌석을 발권하실 때요, 여러분들께서는 차이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대한항공 마일리지로요, 스카이팀의 항공권을 발권해서 유럽을 가신다고 치면요, 스카이팀에 있는 유럽 쪽 항공사로는 에어프랑스, KLM, 에어 유로파, 스칸디나비아 항공, 파롬 루마니아, 그리고 버진 아틀란틱, 이렇게 6개가 있어요. 생각보다는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오는 항공편 같은 경우는 4개입니다. 에어프랑스, KLM, 사스, 그리고 버진 아틀란틱, 총 4개 항공사가 인천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로 가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결국 경유를 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인천에서 바르셀로나를 갈 때 대한항공을 포함해서 스카이팀을 이용해서 바르셀로나로 가는 직항은 없습니다. 무조건 경유를 하시면서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대한항공 스카이팀 마일 발권에는 의외로 괜찮은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하나만 있는 장점인데 이건 아시아나 항공에도 없고 오직 대한항공에만 있는 장점이에요. 도대체 대한항공에서 왜 이런 장점을 줬을까 할 정도의 의문이 될 만한 장점입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대한항공의 스카이팀 마일 정책이 엉망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카이팀 마일 발권 하실 때요, 대한항공은 편도 발권을 막아놨어요. 아시아나항공의 스타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편도 발권이 되죠. 그런데 대한항공은 스카이팀 편도 발권을 막아놨어요. 무조건 왕복으로 발권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세금도 원래 항공사에서 부과하는 유류 할증료보다 훨씬 더 높이 받으면서 엄청난 세금을 먹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비즈니스 좌석 같은 경우는 더 그렇고요. 여기다가 가족 합산 마일도 못쓰게 막아놨어요. 아시아나는 다 됩니다. 가족 합산도 되고요. 이렇게 소비자한테 좋지 않은 방향으로 대부분의 정책을 만들어 놨는데 이상하게도 좋은 거를 하나,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아주 좋은 거를 하나 딱 넣어놨어요. 그게 뭐냐면 여행 중간에 탑 오버를 하나 끼워 넣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일은 왕복 마일만 쓰시면서요, 여행지를 2군데 갈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면 실제로 마일로 예약을 할 때를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대한항공 마일로요, 대한항공의 유럽행 노선을 발권하시면요, 왕복 기준, 평수기 기준으로 할게요. 이코노미는 7만 마일 차감되고 비즈니스는 12만 5천 마일 차감됩니다. 왕복 기준입니다. 갈 때 한 번, 올 때 한 번 비행기를 타는 거죠. 그런데 대한항공 마일로 스카이팀의 유럽행 노선을 발권하시잖아요. 왕복 기준으로 해서 이코노미는 8만 마일 차감하고 대한항공 노선 탈 때보다 1만 마일 더 차감하죠. 그리고 비즈니스는 14만 마일리지를 차감합니다. 대한항공 이용할 때보다 1만 5천 마일을 더 차감해요. 좀 억울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스카이팀 마일 발권을 생각하시잖아요. 여기서는 아까부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더 효율적으로 스탑 오버를 끼워 넣으시면서 노선을 쓰시는 걸 추천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유럽 여행을 한다고 칩시다. 바로 유럽으로 들어가지 말고요, 먼저 인천에서 두바이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대한항공 편을 이용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바이에서 5박 6일 머무시면서 중동 여행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파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파리에서도 일주일 정도 여행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인천으로 돌아오는 거죠. 지금 목적지가 2군데잖아요. 두바이, 그리고 파리, 그리고 항공편은 총 3개를 이용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마일 차감은 이코노미 왕복 8만 마일 차감이랑 똑같아요. 세금은 약간 비싸게 나오긴 했는데 유류 할증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약간 더 비싸긴 한가? 34만 원 정도? 여기 보시면 세금이 좀 더 높이 붙어 있어요. 아마도 두바이 아니면 파리에서 나갈 때 세금이 조금 높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항공편을 3개를 이용했어요. 여행하는 곳도 2군데였는데, 그런데 대한항공 노선 왕복 이용할 때보다 1만 마일만 더 내고 티켓을 발권을 했고요. 그런데 이것 말고도 이거를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한항공에서 스카이팀 항공권 예약하시잖아요. 제가 검색해 본 바로는요, 항공편을 최대 5개까지 이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스탑오버는 한 번만 가능한데 왜 항공기를 5번 타냐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어떤 경우에 항공기를 5번 타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의 목적지가 이번에는 유럽 말고 유럽 아래에 있는 아프리카 북부 모로코의 카사블랑카라고 합시다. 여기는 대한항공 직항 노선이 없어요. 그리고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인천에서 모로코로 가는 직항 노선은 아예 없습니다. 무조건 경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모로코까지 갈 때 비행기를 2대 이용해야 되는 겁니다. 첫 노선은 파리로 가고 다음 경유 노선이 모로코로 가는 노선인데 기왕에 파리를 거쳐 가는 거니까 하루 파리 관광을 하고 또 장시간 비행기를 탄 여도를 좀 풀면서 가려고 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첫 노선이 3월 18일 오후 6시 30분에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카사블랑카로 가는 노선은 19일이죠. 다음날 오후 6시 15분으로 예약을 하는 거예요. 23시간 45분 경유하는 겁니다. 거의 하루를 꽉 채운 거죠. 이게 바로 스탑오버 여행이 아니라 하루 1박만 하는 레이오버 여행인 겁니다. 24시간을 넘지 않으니까. 여태까지 비행기 2대 이용했죠. 이제 카사블랑카에 도착해서 모로코에서 6박 7일간 여행을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인천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두바이로 갈 겁니다. 두바이에서도 며칠 여행을 할 생각이고요. 그런데 여기 flightconnections.com의 스카이팀 노선을 보시면 카사블랑카에서 두바이까지 가는 직항 항공편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미 비행기를 2개 탔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나? 아니죠. 한번 두바이까지 갈 때 또 경유를 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경유지를 어디로 할 거냐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유명한 항구 도시 있죠. 제다를 거쳐갈 겁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역사지구가 있고 또 세련된 해안가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제다에서도 하루 숙박을 하고 다음날 출발을 할 거예요. 여기 비행기 스케줄을 보시면 제다에 3월 25일 밤 10시 55분에 도착하죠. 그리고 그 다음날인 3월 26일 밤 10시 40분에 두바이로 출발할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거의 24시간을 꽉 채우는 레이오버 여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바이에서 5박 6일 여행을 하다가 4월 3일 금요일에 인천으로 들어오는 일정입니다. 결국 비행기를 총 5번 탔죠. 그리고 1박 이상의 스탑오버는 2군데, 카사블랑카랑 두바이 이렇게 2군데를 했고요. 1박을 거의 꽉 채운 레이오버 여행도 추가로 2군데, 파리랑 제다 이렇게 해서 모두 4개의 도시를 여행한 거예요. 한 번에 왕복 마일만 쓰시면서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일리지는 총 8만 마일밖에 없어서 원래 생각에는 그냥 유럽 한 번 왕복하면 없어질 줄 알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2개 국가를 스탑오버 여행을 하고요. 또 추가로 마치 보너스처럼 파리랑 제다 2개 도시를 더 여행하면서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마일리지의 효율성을 확 높여버린 거예요. 지금 제가 유럽 아니면 좀 더 확장해서 중동, 아프리카까지 포함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스탑오버 여행 같은 경우는 스카이팀이 가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1박만 하는 레이오버 여행 있잖아요. 북미권은 안 되게 돼 있어요. 대한항공 규정에서 북미권에서는 4시간 이상은 스탑오버로 간주해가지고 북미권에서는 레이오버 여행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대한항공 마일로 스카이팀 항공권을 이용하실 때는요. 그냥 왕복으로 발권해서 쓰지 마시고요. 가능하다면 더 많은 곳을 가고 즐기면서 같은 마일로 추가로 스탑오버 한 군데를 더하고 또 레이오버 여행을 추가하시면서 마일 사용의 가성비를 높이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마일리지를 가성비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많은 분들께서요 막상 스탑오버 여행 루트를 찾으려고 하면요 마일리지 티켓을 못 찾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이건 중요한 팁이니까 꼭 머릿속에 각인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티켓 찾으실 때요 원하시는 목적지를 정하고 그 다음에 티켓을 찾으려고 해서 결국 마일리지 티켓을 못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일리지 티켓을 예매할 때는요 딱 한 가지만 유의해 두시면 티켓 구하실 확률을 크게 높이실 수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여행지를 가는 게 아니라 티켓이 있는 곳을 먼저 찾아서 그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여행지를 골라가라 라는 생각이죠. 이것만 유념해 두면서 티켓을 찾아보시면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마일리지로 아주 잘 다니실 수 있을 겁니다. 제 채널에서 멤버십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드리는 게 뭐냐면 가지고 계신 마일리지는 많은데 그래서 쓰고 싶은데 마일리지 티켓 검색하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제가 대신 검색을 해드려서 찾아드리는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좀 아쉬울 때가 있더라고요. 가끔 가다가 설 연휴 아니면 추석 연휴 이런 황금 성수기에 있는 티켓을 찾아달라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기간에는요 거의 1년 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시면 티켓이 남아있을 가능성은 거의
거의 없습니다. 저는 있는 티켓을 찾아드리는 거지 없는 티켓 같은 경우는 아무리 제가 검색을 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제 채널 회원에 가입을 하고 마일리지 좌석을 찾고 싶은 분이 계신데 방금 말씀드린 이런 황금 연휴에 좌석을 예약하고 싶으시잖아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지만 못 찾을 확률이 99%입니다. 물론 제가 최선을 다해 찾아보겠지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 영상 보시고 제 채널 회원에 가입하실 생각이 있으시면요, 그냥 바로 가입하지는 마세요. 절대 꼭 여기 가운데 클릭하셔서 회원 가입 설명한 영상 보신 다음에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영상 만드는 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 신청 잊지 마시고요. 좋은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